여러분, 요즘 식당 사장님들 진짜 최악이에요. 식재료값 많이 올라가죠. 임금이 많이 올라가죠. 여기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요, 월세까지 올려달라는 데가 많습니다. 이러니 지금 식당들이 과연 버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7월 신선채소 물가 상승률입니다. 26%나 돼요. 26%. 야, 진짜 엄청나죠. 8월은 더 클 가능성이 큽니다. 더 클 가능성이. 7월에 나온 지표가 통계청에서 나온 지표인데 26%나 올라갔으면 여러분, 이게 식당 사장님들 제대로 버텨낼 수 있을까요? 실제로도 보세요. 그동안 말입니다. 그동안 2022년만 하더라도 1월에 2.1% 올라가더니 신선채소 물가입니다. 2월, 3월, 4월 계속 떨어졌어요. 그런데 5월에는 0.1% 약간 오르더니요, 6월에는 6% 가까이 오르더니 7월에는 26%가 폭등한 겁니다. 정원진 TV를 시청하시는 식당 사장님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그분들 이야기가 댓글로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 이야기가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고성목 가락곰탕 사장님이 월 3,700을 파는데 남는 게 150만 원이라는 이야기가 충분히 이해가 될 듯합니다. 뭐 워낙 말입니다. 신선채소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말입니다. 이게 2021년에는 마이너스 때였거든요. 그런데 2022년 7월에 유독 많이 올랐어요. 유독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 식자재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길까요? 쉽지 않습니다. 진짜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인건비도 천정부지예요. 요즘 말입니다. 사람을 뽑으려고 해도 사람이 없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이 9,160원인데요. 9,160원이 아니라 여기다가 1,000원을 더 얹어서 11,000원을 준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오는 사람이 없어요. 오는 사람이. 오는 사람이 있어야지 알바를 쓰든지 아니면 정규직을 쓸 텐데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쓰기도 힘들어요. 실제로 말입니다. 알바문에 올라온 올 1분기입니다. 올 1분기에 등록된 구인 광고를 보면 242만 건이에요. 242만 건. 작년에는요 143만 건이었습니다. 작년 대비해 보면 40%가 늘어났죠. 40.2%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지원자는요 찔끔찔끔 늘어나요. 늘어나지가 않아요. 거의 말입니다. 1년 동안 늘어난 지원자는 1.3%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일하려는 사람들 보다가 알바생 구하려고 하는 자영업자가 더 많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 뭐 자영업자들, 식당 주인들이 이게 버틴다는 것은 일단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 고성목 사장님 같은 경우도 직원을 구하려고 여기저기 광고를 다 내보지만 쉽지 않다는 게 현실이라고 하잖아요. 쉽지 않다는 게. 게다가 말입니다. 월세도 그동안 월세 자체를 말입니다. 이게 코로나 위기라고 해서 좀 낮춰줬습니다. 낮춰줬어요. 그런데 이게 금리가 올라가니까 말입니다.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가게 주인도. 금리가 뭐 한두 푼 올라가야죠. 뭐 고강도로 올라가니까.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이제 낮춰줬던 월세를 다시 원상복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아이고야 어떡하나 큰일 났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식당 사장님들의 눈물은 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진짜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하늘이 무너져도 죽으라는 법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식당 하는 분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발부둥 치는 현장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는요. 쉽게 말하면 브레이크 타임을 늘리는 거예요. 브레이크 타임을. 얼마나 늘리느냐. 여러분 보세요. 여기도. 이게 매일경제에서 보도한 한 식당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준비 시간 하면서 브레이크 타임을 늘려놨죠. 매일 14시 30분부터 17시 30분이에요. 무려 3시간입니다. 3시간. 3시간을 브레이크 타임이에요. 브레이크 타임. 그러면 이게 뭐 뜬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브레이크 타임을 늘리면 인건비 직원들의 어떤 휴게 시간도 보장하지만 여기에다가 그만큼 또 줄이니까 그죠? 그만큼 인건비가 덜 나가기도 해요. 대신에 말입니다. 대신에 최저임금보다 많이 주겠다 이거 최저임금보다. 최저임금보다가 뭐 9,160원인데 12,000원 13,000원 주겠다. 영업시간에만. 예를 들어서 이게 11시 반부터 11시부터 뭐 2시까지 이때는 돈 많이 주고 쓰겠다는 거 알바생. 그리고 이제 알바생을 안 쓰겠다.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뭐 직원끼리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겠다. 이런 생각인 거죠. 결국 말입니다.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이 브레이크 타임을 늘린다는 이야기예요. 브레이크 타임. 브레이크 타임을 늘리면서 기존의 인건비는 좀 낮추고요. 또 알바생의 인건비는 시간당 인건비를 좀 올려가면서 구인을 좀 쉽게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참 이런 것을 보면 말입니다. 참 이런 것을 보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우리 경제를 얼마나 망쳤는지 그냥 여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포퓰리즘이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어느 때보다가 심각해졌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념이요. 이념. 세상에 21세기 그것도 선진국이라고 자처하는 대한민국에서 이념으로 정치를 하니 이게 되겠습니까? 나라 운영을 최저임금을 이렇게까지 2018년에 16.4%, 2019년 10.9%까지 이렇게 폭등시켜가면서 올려서 말입니다.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도 이상하죠. 어떻게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검증도 안 된 그런 정책을 5년 동안 그냥 쉽게 말하면 고집스럽게 추진해서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제일 고통받는 게 실물경제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실물경제. 경제 전반적으로 어려워졌지만 실물경제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저는 더 어려워졌다고 생각합니다. 더 어려워졌다고. 그만큼 말입니다. 자영업자들은 그래도 살아나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아마 살아날 겁니다. 저는 그들을 믿습니다. 아무리 밟아도 말입니다. 밟아도 풀리처럼 일어나는 게 우리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 성장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당분간 어려움은 계속될 겁니다. 어떻게 하든 버티고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한 발자국 더 움직이고 그러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여러분들에게 또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그리고 버티십시오. 그것만이 가장 큰 대안입니다. 대신에 한 발자국 움직이는 것 이것은요 더 큰 변화와 개혁을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다시는요 포퓰리즘에 속지 말고요. 실제 경제 원칙대로 시장 원리대로 세상이 돌아가게끔 만드는 것 우리 계속 지지하자고요. 그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